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번 반도체, 2번 조선, 3번 방산, 그리고 뭐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또 그런 것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메인보다는 또 사이드로 딸려 있는 어떻게 뭐 기자재 아니면 뭐 소부장 뭐 이런 것들이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차익 욕구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그런 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한 번 정도 크게 바람 분 것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자, 1월 달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가 온다. 언제쯤이요? 3월 달에 온다.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실적 시즌 돌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그러면 약간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50에서 70%를 당월에 수익을 또 만들어 내가면서 월간 복리 수익을 추구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하나, 두 개씩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미 재고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구성해 나가면서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면서 스윙거래, 롱숏거래를 통해서 매월 복리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기본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금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자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금에서 27조 원이 빠져서 어디로 갔을까? 부동산으로 갔을까? 주식시장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흐름 자체도 제가 볼 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크게 흐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혹은 또 크게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아니면 하방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800 이상 가는 구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가에서 종목들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 같은 경우도 명절 전에는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잘 안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정 이후에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들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로봇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건 좋아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잘 해주고 있는 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포트폴리오에 현대차 관련된 로봇 특히 관련된 것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은 1월달에 즐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모든 걸 다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즐기고 조선도 즐기고 원전도 즐기고 방산도 다 수익을 냈는데 이번 달에 제가 미스테이크 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빠뜨렸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바로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 놓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가 분명히 오겠죠. 자, 왜 1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2026년도에도 계속 똑같이 움직여 갈 거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쭉 한번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도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대차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현대차만 붙으면 대부분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사면도 있고요. 여러분 이름이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SPG. 제가 이런 것들 다 한 번씩은 다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특히 뭐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번 거래했던 기억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저런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저건 또 좀 이따 올라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식을 거래하는 형식이 이래요. 이런 것들은 성장주고 적자 기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기업이 사면이 막 치고 올라가고 SPG가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야, KNL 시스템이 안 올랐네라고 하면 그쪽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잘 안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로보티즈하고 하이젠, RLM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뭐 로봇 관련된 이것들 다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단 길목을 지키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딱 들어왔을 때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쭉 보시고요. 화면 세워놓고 이 회사들이 뭐 하는구나라는 것도 한 번 정도만 꾸준히 또 체크해 놓고 나시면 사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이겠죠.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거, LG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이젠 RLM은 아직은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로보티즈하고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직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먼저 지난해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가 좀 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유중 절차도 마무리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1쿼터가 좀 좋지 않아. 이런 가이던스가 조금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이때는 좀 조심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종목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어때요? 적자폭이 더 크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자, 그러나 사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들, 영업이익도 사면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적자 기업이 많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주가적 위치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면 여기 내용들이 이 부분이 좀 저는 지금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 내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올라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은 했어요. 61평과 지금 122평 사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건 매수해야 될 타임이구나 라고 체크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 로봇 관련된 거 액추에이터 종목들이 지금 사실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뭐 있다고 그렇게 올랐는지 그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실속 있는 곳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익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얘가 자리 잡을 때 여기를 공략해 주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젠 아레나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하고요. 애프터마켓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단 조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수급 시그널은 어제도 양호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가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평단 조절해 주면서 사실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있는 초기 물량은 그 정도였는데 어제 평단 조절하고 나서 마이너스 3% 안쪽으로 우리가 진입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 10%다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계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반기에 올라온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로보티즈 설명할 때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대부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털어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자기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저점으로 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자리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 어제 제가 수급 현황도 좀 파악을 했는데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세를 확인해 보면 그 정도 물량 들어오게 되면 또 얘네들이 목숨 걸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낌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고요. 설사 하방으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다. 왜?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히 또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수익이 바로 나, 안 나,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OR이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OR은 올라가고, OR은 우리가 충분히 또 드리블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만약에 좋은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잘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나 가이드를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투자할 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뭐 바로 뭐 오늘 올라 사실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요 우리가 10% 수익 내기도 쉽지 않아요. 왜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여기서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날 올랐다 하더라도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하고요 실전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은 로보티즈하고 지금 하이젠 RNF, 우리는 하이젠 RNM을 드리블 가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다음에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잡겠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공략 포인트 잡는 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성장주 거래하면서 미스테이크 하면 상당히 또 오랫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인기 없는 종목들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인기 없는 종목 두 종목 정도 지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긴 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항상 용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이 사이에만 공략을 하는 것들이지 3분기, 4분기에 공략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 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화장품도 제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거래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땐 거래하면 안 되죠. 재고 정리하고 비수기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거래를 한다고요? 그건 무리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비수기 다 지나갔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구간이 거의 저점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K뷰티가 지금 수출 나가는 부분들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들도 다시 또 저점 치고 일정 부분은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다 체크하고 가는 것이냐라고 생각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기본 수익률만 나오면 되는 종목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또 펌텍코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뉴스를 좀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증권가에서 최근에 보면 KBT, K컬처, K뷰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푸드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부터 슬슬 또 볼 때가 됐다. 왜? 봄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 또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한안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중국 발은 별로 없기는 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뭐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씩 반응이 들어오게 마련이기도 하고요. 다시 성수기 진입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용기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신제품하고 올해 신제품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같이 발생이 되는 것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항상 보시면 숫자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2025년도도 어때요? 이 구간이 상당히 숫자가 좋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좀 빠지죠?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을 돼가지고 말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런 그 화장품 용기 관련된 부분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를 꼭 던져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늘상 흘러온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조정을 추천권이 또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4분기 실적까지는 쏘쏘하니까 그만큼 충분히 전 하락을 했다 보고요. 지금 자리 잡는 구간이고요. 시그널도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는데요. 다시 또 눌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수 시그널을 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주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기간적으로 보면 저점까지 다 왔어요. 이론적으로는 이 아랫라인에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어디요? 네, 5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5만 4천 원 정도 이 라인 아래쪽으로 잡아주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주가에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해야죠. 언제 구정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공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받을 때 이런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번 정도만 거래하거나 두 번 정도 거래한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올해가 됐으니까 또 이야기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라 백신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조금 또 성과 만들어냈으니까 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는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 기업이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니세프 이런 곳에서 공업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여름 이쪽 구간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고요. 봄에 좀 괜찮아지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성수기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낮을 때 매수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 사고 한 2, 3천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3년간 같이 공유해 오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준선은 여기 221 라인, 이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싼 구간이 이 밑으로는 매물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채고 어떻게 슬슬 매수를 하는데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운빨 좋게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너무 땡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사실 반응이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한데 적정한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그널은 바로 이런 시그널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내려가다가 갑자기 양봉하나 빵 들어오잖아요. 이때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평 크로스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10일 이동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거 보시지 말고요. 거기서 장대양봉이 뚝 치고 올라오는데 뭘 치고 들어오면 됩니까? 예, 21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장대양봉 들어올 때 그때는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그널인데 이 윗단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뭐 이 종목 거래하셨던 기억이 있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윗단 보자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우리가 지난해 뭐 거기에 뭐 우리가 여름에도 한번 거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 기억에 13,500원에서 수익 실현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니까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아마 우리가 회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그널 체크는 뭘로 한다? 예, 이동평균선 12이동평선 크로스하는 장대 양봉이 터지는 그날부터 공략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외 종목들이고요. 비주류 종목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왜 담냐 하면 이건 뭐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또 시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때가 되면 우리가 봄 되면 우리가 또 신선한 채소가 돌아오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주 체크앤 스터디 구정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꼭 유명한 종목만이 꼭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